안녕하세요, 스카이드림 학생 여러분.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조세핀 선생님입니다. 어차피 이 강좌가 스카이드림 학생들만 볼 거니까 제가 굳이 누구인지 설명하지 않을 텐데요. 혹시나 제가 누군지 궁금하시면 네이버에 조세핀 쌤이라고 쳐보세요. 조세핀 쌤, 조세핀 쌤 치면 안 나와요. 혹은 조세핀 잉글리시 시겠죠? 그리고 이제 혹시나 이제 유튜브에 이제 모두 공개가 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예비 중부터 고등학교 3학년 혹은 취업 준비하시는 성인분들도 무난하게 들을 수 있는 강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이제 영문법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이 모든 영어 공부가 문법 위주로 흘러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어떤 언어를 공부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어떤 규칙은 있는 게더 공부하는데 수월하니까 또 그런 견지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만큼 섭취하시고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이자면 모든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마음을 여셔야 돼요. 오픈 마인드 아시겠죠? 그래서 막 배우는데 저는 뭐 왜 하지? 뭐지? 이렇게 하시면 그 받아들임이 더디고 이렇게 진전이 없어요. 그래서 저렇구나 저런 게 있구나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시고 그걸 곧바로 문제를 풀거나 영작을 함으로써 써먹어보는 그런 태도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 강좌는요, 이제 능률에서 출판되는 그래머 인사이드 책 가지고 이제 총 4시즌으로 이제 영상을 촬영할 예정이에요. 이번 시즌은 이제 제일 첫 번째 단계로 스타트업고요. 이제 타겟은 예비 중 학생들을 위한 문법 책이고요. 제가 교재 구성을 보니까 이 내용 자체가 이제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다 나오는 문법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쭉 보시면 알겠지만 투부 정사 정도 빼고는 무난하게 혹은 어릴 때부터 영어를 조금 노출된 친구들은 그냥 문법 명칭은 모르지만 그냥 내가 문장을 봤을 때 스스로 읽고 올바르게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문법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요. 좀 체계를 잡아가는 어떤 과정으로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첫 번째 시간이니까 굉장히 많은 것을 하기보다는 이제 그 품사를 보여줘. 품사랑 문장 성분, 그리고 조금 시간이 되면은 챕터 1까지 살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강좌는요,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확인 문제 정도만 같이 풀어드릴 거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스스로 풀어보고, 채점도 하고, 병작해보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들었던 내용을 스스로 인출해보는 그런 과정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뭐가 나와 있죠? 단어의 종류. 이게 분사입니다. 그죠? 분사라는 그런 지리한 문법, 아주 고리타분한 문법 용어 대신 단어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단어장에 단어 외울 적에 영어로 N, B, A 본 적 있죠? 그죠? 그건 한글로 명, 동, 형, 그죠? 그런 게 이제 단어의 종류입니다. 바로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가 있습니다. 이제 기왕대상의 기왕지사 문법을 배웠으면은 앞으로는 단어 외울 적에 그냥 외우지 마시고 정확하게 품사에 의거해서 단어를 외우세요. 그렇다고 해서 go 하는데 go 동사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go를 가라고 외우시라고요. go를 가는 것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beautiful도 아름다운으로 외워야지만 아름다운 비스무리한 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볼게요. 명사. 명사는요, 사람, 사물, 장소의 이름이에요, 이름. 요 명자가 이름 명자거든요. 한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있죠, 그죠? Ella, Mr. Smith, Father. 다 뭐예요? 사람 이름이에요, 그죠? Table, book, window, TV. 뭐예요? 사물, 물건 이름입니다. Room, library, New York, China. 뭐예요? 그 장소 이름이죠, 그죠? time, health, love, work. 다 뭐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 이름 붙인 어떤 추상적인 관념적인 것에 대한 이름이에요. 그죠? 시간이나 건강이나 사랑.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사랑이라고 부르자 이름 붙인 거죠. 그죠? 이런 거를 전쟁이라고 하자 이름 붙인 거죠. 그죠? 그런 식이겠습니다. 자, 대명사는요. 이 대자가 뭐예요? 큰 대자가 아니고 대신할 대자. 그래서 명사를 대신하는 거예요. 어떤 뭐냐면 어떤 사람 이름이 쌤이라면 그 쌤 대신에 나, 너, 그죠? 그럼 그냥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 너, 우리 이런 것들 또는 물건이면 이것, 저것, 그것 이런 것들이 뭐예요? 대명사입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또 배우겠지만 대명사는 이제 이것, 저것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가 있고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나, 너, 우리 같은 인칭 대명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 대명사가 있어요. 그건 뒤에서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요. 동사. 이 동자는요. 한자 자체로는 움직일 동자입니다. 움직일 동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움직임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동물의 사람, 동물, 또는 사물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 설명해 주는 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은 해석할 때 뭐뭐 하다로 끝나는 거죠. 뭐뭐 하다. 그죠? 보세요. am, are, is. 자, 문법을 완전 처음 보는 게 아닌 분들은 am, are, is, 뭐 비동사 들어봤나요? 들어봤나요? 안 들어봤어? 지금 들었네요. 이게 뭐라고요? 비동사. 비동사. 얘를 갖다가 비동사라고 불러요. 비동사. 왜냐면요, 이 am, are, is의 동사 원형이 비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별도로 그 훈련해서 비동사로 분류했느냐 하면은 자, 다른 동사들은요, 그냥 어떤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주어, 앞에 나온 어떤 그 주체의, 동작이나 상태를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비동사는 이 주어의 어떤 그런 주어하고 뒤에 나오는 말을 연결해주는 브릿지 역할, 다리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해석이 뭐뭐이다, 뭐뭐이다, 누구는 뭐이다, 이런 식으로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좀 특별하다고 해서 비동사라고 분류해가지고 따로 동사를 이제, 어, 분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MID는 이제 비동사고 해서 뭐라고요? 뭐뭐이다. 됐죠? 그다음에 have, like, hate, know, live 어때요? 뭐 가지다, 좋아하다, 뭐 싫어하다, 알다. 그죠? 또는 뭐 살다 어떤 사람이나 사물의 어떤 상태. 그죠? 어떤 상태인지 보여주고 있죠. 뭐 go, walk, run, eat, make, buy 어때요? 어떤 사람, 동물, 사물의 동작. 그죠? 뭐 간다, 걷는다, 달린다, 먹는다, 만든다, 산다. 이런 것들. 그죠? 자, 마지막에 있는 will, can, may, must는 한번 적어볼래요? 조동사 한번 생각이 할 텐데. 자, 조동사. 자, 조동사는요, 이 조자가 도울 조자입니다. 뒤에 다시 또 한번 자세하게 할 건데, 도울 조자예요. 그래서 이 will, can, make, may, must는요, 뒤에 어떤 다른 동사가 따라옵니다. 그 동사와 묶어서 그 동사의 뜻에다가 조금 더 내용을 추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can은 많이 아시잖아요. I can do it. 많이 하죠, 그죠? 그러면 요 can이 왔을 때, 자, can 뒤에 뭘 해볼까요? 뭘 좋아하세요? 그냥 hate를 할까요? 뭐냐, 이제, can hate 하면요, 미워할 수 있다. 그다음에 미워할 수 있다. 그죠? can 뒤에 run이었어. 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can. 됐습니까? 혹은 또 must라면요. 자, must 뒤에 live 같다. must live. 살아야 한다. 되는 거예요. must 뒤에 by가 왔다. 사야 한다.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뒤에 따라오는 동사에게 좀 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조동사입니다. 또 별도로 할 텐데, 이게 의외로 그 중학교 내신 문제에서 아이들이 많이 틀려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첫 번째는 정확하게 조동사의 뜻을 잘 몰라야 지 can이 뭔지 must가 뭔지. 두 번째는 이 조동사가 가지는 문법적 특징이 몇 개 있습니다. 그거를 잘 모르는 상태다 보니까 영작도 엉망으로 하고 객관식 문제에서도 굉장히 실수 많이 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뒤에 가서 한 번 더 자세하게 다룰게요.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 형용은요, 꾸며준다, 수식한다, 그 말이에요. 꾸며주는 게 무슨 의미냐면, 보세요. 사람이나 사물의 형태, 성질, 상태 등을 묘사, 설명해주는 말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명사나 대명사를 꾸며준다. 한다고요? 명사나 대명사를 꾸며준다. 다른 건 안 꾸며요. 명사나 대명사예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이 명사나 대명사를 꾸며주는 게 문법적 포인트라고요. 됐습니까? 보이시죠? tall, 키가 큰, short, 키가 작은, 짧은, big, small, 어때요? 형태, 그죠? 크고 짧고, 그죠? happy, sad, kind, interesting, 어때요? 행복한 거, 흥미로운 거, 성질이죠, 그죠? handsome, pretty, young, old, 상태입니다, 그죠? 그런 말들이 형사고, 여기 예문 보시면요. He is a tall boy. 그는 뭐다? 키 큰 소년이다. tall이라는, 키가 큰이라는 이런 그 단어가 보이를 마우스, 꾸며준다, 그죠? 소년인데 키 큰 소년 이런 톨이 이제 형용사라는 거예요. 꾸며주는 말. 그래서 형태, 성질, 상태 이런 걸 들으면 한다. 나중에 이제 보통 그 영어 문장 볼 적에 사실 어떤 걸 묘사하기 위해서 하나의 단어만 이용해서 어떤 걸 묘사하지 않잖아요. 그죠? 형태와 성질과 상태 여러 가지 다양한 말들로 묘사를 꾸밀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형용사가 이렇게 여러 개 올 때는 그 형용사를 표현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얘도 뒤에 또 형용사 파트 할 때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이제. 부사.
자, 이때 부자는요, 부가적인 말. 그죠? 이 사자는 말쓴 사자입니다. 부가적인 말인데, 뭐냐면 어떤 식으로 부가하냐면, 어떤 그런 문장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방법, 시간, 횟수, 장소, 정도, 동사나 형용사, 다른 부사, 혹은 문장 전체를 꾸며줍니다. 알겠죠? 문장 전체.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뭐뭐 하게, 뭐뭐히, 이런 정도가 이제 부사거든요. 보시면 뭐 slowly, fast, 뭐 느리게 천천히 어때요? 어떤 방법이죠, 그죠? 그다음에 early, late, 일찍 또는 늦게 어떤 시간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뭐 always, 항상, sometimes, 때때로, often, 종종, 횟수죠. 그다음에 here, there, 여기저기 장소입니다. very, much, 뭐요? 매우니까 매우 많이 정도 이런 것들이 부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법, 시간, 횟수, 장소, 정도 이런 뜻을 가지고서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꾸민다고요. 아까 뭐야? 방금 뭐였죠? 형용사는 명사나 대명사를 꾸미고 부사는 뭐라고요? 왜냐면 그 명사나 대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꾸며준다. 그런 말. 되겠죠? 그리고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사는 이제 수식어 보니까 이 부사를 뺐을 때 크게 뭐 문장에 큰 그 대의, 큰 뜻에는 영향을 안 미쳐요. 그러니까 좀 더 세부적으로 알려줄 뿐이지 부사를 빼도 그냥 뭐 전체적인 뜻을 파악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점 조금 유념하시고 그다음에 전치사. 자, 이 전치사는요, 이 전자가 앞전자예요. 치자가 위치할 치자입니다. 그래서 앞에 위치하는 어디 앞에 명사 앞에 명사나 대명사 앞에 쓰여가지고 어떤 사물이나 동물이나 어떤 그런 사람의 이름을 의미하는 명사를 뭐라고? 시간과 장소로 바꿔주는 거예요. 전치사가 와가지고. 국어로 따지면 조사에 뭐뭐에, 뭐뭐로, 뭐뭐의 이런 식으로 그런 말들이 전치사거든요. 나와 있죠, 그죠? and, on, in, before, after, over, under, behind 그런 말, 이런 말들이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접속사. 접속은 접속, 연결합니다. 연결해서 이제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면 되겠습니다. 좀 and 그리고 뭐 but 하지만 or 또는 so 그래서 when 뭐뭐 할 때 because 뭐뭐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런 말들이 접속사예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일단 각각의 명들도 뒤에 가서 세부적으로 할 거니까 지금은 이런 명칭 정도만 이런 거구나 하고 개념만 잡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마지막에 감탄사. 뭐 감탄사는 뭐죠? 감탄하는 거잖아요. 놀라든, 기쁨이든, 뭐죠? 슬픔이든, 뭐, 오, 뭐, 브라보, 와우, 지저스, 옵스. 이런 말들이 다 감탄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 이런 이제 방금 배웠던 문장의, 단어의 종류, 분사가 그럼 왜 중요하냐? 바로 문장이 제 역할 때문이에요. 자, 볼게요. 두 번째, 문장의 구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 우리가 이제 사실 그 문법을 이제 뭐 시험 문제 잘 푼다는 따라가지고, 사실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 문법이라는 게 그 주어진 영어의 그 영어 텍스트를, 원서를 올바르게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올바른 문장을 쓰기 위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게 이런 방금 배웠던 단어의 종류, 분사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야지만이 빨리빨리 그런 그 문장을 파악하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문장의 구성을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문장은요, 크게 주어, 동사, 목적어고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죠? 이제 공부를 더 깊이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모든 영어 문장이 주어, 동사, 목적어고 수식어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뭔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목적어도 아니고 뭐도 아닌 것 같은데 뭐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뭐 모든 문장이 다 순서대로 주어 동사는 탁탁 이 세계적으로 갖춘 채로 문장이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깊이 들어가면은 조금 이것만은 한계가 있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그러니까 여기 최소한 뭐 수능 정도의 질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이 문장 구성이 주어 동사 목적어고 수식어가 있다는 정도만 이해하셔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어 문장의 기본 뼈대는 주어와 동사입니다. 주어와 동사. 그러니까 아닌 말로 뭐예요? 딱 어떤 그 지문을 봤을 적에, 혹은 문장을 봤을 적에 너무 문장이 지략이 길다면 빨리 뭐 하셔야 돼요? 동사를 찾으세요. 동사. 그럼 동사가 어떻게 찾아요? 아까 좀 전에 한 것처럼 단어를 외울 때 정확한 뜻으로 외우세요. 동사는 동사로 뭐 화자로 외웠으면은 어떤 문장을 볼 때 빠르게 동사만 살 수 있습니다. 동사에다가 표시해놓고 요 동사 앞부분은 뭐 그러면 동사의 주어겠네. 동사 뒷부분은 다른 거겠네. 구분이 되는 거예요. 뭐만. 그죠? 그래서 분명히 문장 길어지면 한 문장의 동사가 여러 개 나올 거예요. 그때 진짜 동사가 무엇인지를 빠르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문법을 배우게 되면. 이제 우선은 이제 근대가 주어 동사입니다. 그 외에는 이제 그 뒤에 자, 어떤 구성 요소가
오느냐에 따라 문장의 종류가 달랐습니다. 소위 말하는 일형식, 이형식인데, 지금 요즘 학생들한테 뭐 일형식, 이형식, 상식 이런 걸 외우게 하는 것은 의미도 없고,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일형식, 이형식 그런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 주어, 동사가 있네,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네, 이 정도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가 뭐냐면, 주어는 문장의 주인공. 그죠? 여러분들이 영화나 미드 볼 때 항상 주인공이 어디 있죠? 주인공. 주인공이 저 구석에 뒤에 짜박혔네? 아니죠. 포스터 제일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주어니까 맨 앞에 와요. 그래서 원장 제일 보통 앞에 오는 것이 이제, 그 주어고요. 우리말로 하면은 누구가, 얻는 이가, 누가, 누구는, 그지? 이런 말들이 주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주어자가 누가냐면 아까 배웠던 단어의 종류 중에서 명사나 대명사 또는 명사 역할을 하는 말이 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명사나 대명사 또는 명사 역할을 하는 말. 이 말은 뭐냐면요. 딱 봤을 때 생긴 꼴은 명사나 대명사가 아니에요. 아닌데 어떤 그 문법적 성질이 명사로서 임명받은 게 있어요. 뭐 투부정사, 동명사, 대절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건 뒤에 할 겁니다. 그런 것들이 주어 자리에 옵니다. 그래서 뭔가 덩어리가 길다고 해서 주어가 아니라는 그런 편견을 버리시라 그런 말이에요. 주어는 다 하나의 단어 she, I일 수도 있고 조세핀일 수도 있지만 어떤 큰 덩어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는 뒤에 자세히 할게요. 그 다음에 동사는요, 이제 보통 주어 뒤에 따라오죠. 물론 주어와 동사 사이에 다른 말들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주어 뒤에 따라오는 동사는 왜냐하면 주어가 뭐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사는 누가 뭐뭐 하다, 지금 뭐뭐 하다에 해당하는 말로서 주어의 행동이나 상태나 나타납니다. 그 뭐예요? 아까 네 보세요. 아까 단어를 종료할 때 동사 나왔죠. 문장 성분 동사의 뭘까요? 동사는 동사예요. 그래서 문장 성분 동사는 단어 종류 동사가 그 역할을 수행하는 거예요. 되게 굉장히 그 직관적인 그런 내용이죠, 그죠? 자, 동사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비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가 있습니다. 비동사는 뭐뭐이다에 해당하는 MR이고요. 그다음에 조동사는 아까 한 것처럼 뭐 will, can, have, may, have 아니고 will, can, must 이런 말들이 조동사고 일반 동사와 이 일동이 조동이 일반 동사와 조동사를 제외한 모든 동사가 일동이 일반 동사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세요. 자, 목적어입니다. 목적은 뭐냐면요. 이제 목적, 대상입니다. 동사의 대상이죠. 우리말로는 뭐뭐 하는 것을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목적어도요. 명사나 대명사 오거나 혹은 명사 역할을 대신하는 말입니다.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에는요. 이 목적어가 두 개 올 수가 있어요. 그때는 앞에가 누구누구에게, 뒤가 을률이에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목적어가 두 개 오면 반드시 누구누구에게가 먼저, 그 다음에 을률이 뒤에 와요. 원물 바뀌면 안 되나요? 바뀔 수 있어요. 바뀌었다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말들이 끼어 들어옵니다. 그것도 뒤에 살게요. 자, 자, 보어는 뭐냐면요. 보충하는 거. 누구 보충합니까? 자,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말이에요. 그죠? 보통 영어에서 우리가 뭔가를 수식하거나 꾸며주거나 보충하면 바로 그 단어 근처에 오요. 그 단어 바로 뒤에 오는데, 자, 이 보어 같은 경우에는요, 주어를 보충할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비동사, 요 뒤에 이렇게 따라가죠. 따라오십니다. 그 다음에 목적어를 보충할 때는 보통 목적어 뒤에 이어서 따라주면 됩니다. 대충 그래서 어쨌든 보어는 두 개가 있다. 주어를 보충하거나 목적어를 보충하거나 그렇죠. 그래서 간단 예를 들면 Sarah is a good cook. 세라는 이다 뭐이다? 훌륭한 요리사이다. 그럼 이건 뭐죠? 세라가 훌륭한 요리사라고 보충 설명해 주고 있죠. 그죠? 이런 게 이제 주어에 대한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보시면 We call her a good cook. 우리는 부른다. 그녀를 훌륭한 요리사라고. 누가 훌륭한 요리사죠? 그녀가. 그래서 이제 그녀라는 이 대상에 대한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이라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목적어에 대한 보충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 왔습니다. 이까지가 문장의 4대 성분이에요. 제일 필요한 성분. 큰 대의를 박아내는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그 나머지 뭐냐면 바로 수식어. 자, 수식어는요, 문장의 필수 요소는 아니지만 다른 문장 요소를 꾸며가지고 문장의 뜻을 더 자세하게 해주는 말입니다. 수식어의 위치는 다양합니다. 보통은 이제 그 지가 꾸며주는 말 근처를 하는데 다양합니다. 그리고 문장 안에 여러 개 올 수도 있겠죠. 주로 명사랑 부사가 오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부사 같은 경우에는 좀 빼더라도 딱히 뭐 문장 의미를 파악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거라고 했습니다. 됐죠? 자,
두 가지가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들 그 문법 공부할 때 항상 그 새로운 문법책을 펼칠 때마다 이 부분은 꼭 한 번 더 복습하고 넘어가 주세요. 분사가 안 돼 있고 문장 성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제 대간절 이 배웠던 문법이 어떤 해석이나 영작이 어떻게 쓰는지를 잘 감을 못 잡을 수가 있어요. 복습해 두시고 자 오늘은 간단하게 우리 챕터 1 조금만 좀 시작하고 이제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원래는 이제 그 제가 이게 네 번째 촬영인데 처음에 막 이런저런 막 그 뭐죠 쓰던 말 하다 보니까 이것만으로 한 30분이 흘러버렸어요. 근데 지금 이제 몇 번 하다 보니까 그냥 분들이 말 다 빼버리고 이제 좀 강좌에만 집중해서 이제 이렇게 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시간이 나오네요. 자, 오늘 이제 챕터 1 됐습니다. 챕터 1 명사와 관사죠. 늘 얘기하지만 이 지금 뭐 어느 연령대에 있든지 간에 이 문법 용어는 지나치게 얽매지 마시고 뭐 강좌를 듣거나 혼자 독학을 할 때 알아먹을 수 있을 만큼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처음에 공부할 때 이해 안 되면 넘어가시고 자꾸 읽으면서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그죠? 여러분들이 뭐 처음에 1더하기는 이라는 걸 뭐 이해하고 했습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한 거죠, 그죠? 물론 뭐 수학이니까 뭐 사탕 하나 더 사탕 하나 두개 이렇게 했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뭐 되게 좀 범상치 않은 애들은 이해를 못하잖아요. 왜 사탕 하나는 왜 두 개지? 뭉치가 와가지고 하나쯤 한 게 아닌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럼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은 이해 안 된 채로 넘어가시면서 바로 반복해서 읽고 보면은 어느 순간 또 아하 순간이 와요. 아하 뭐뭐 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고 막 머리 아프다고 막 괴로워하지 마시고, 좀 아까 말한 것처럼 마음을 열고,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오면요. 자, 먼저, 지금 요거 할 건데, 오늘 먼저 그 명사 중에서, 자, 아까 명사가 뭐였죠? 이름 명사. 좀 모든 사람, 사물, 동물의 이름을 뜻하는 말이다라고 했죠. 그죠? 그 중에 이제 명사는 셀 수 있는 명사가 있고, 셀 수 없는 명사가 있어요. 그죠? 뭐 영어도 그렇고, 뭐 독일어도 그렇고, 이런 그좀 유럽 계통 그런 언어는 이렇게 뭐 남성형, 여성형, 혹은 뭐셀 수 있는 없는 이런 걸잘 구분을 하더라고요. 한국에는 없잖아요. 그죠? 한국에는 솔직히 우리가 얘기할 때, 엄마 저 탁자 위에 있는 사과들 좀 주세요. 안 하잖아요. 그죠? 그죠? 우리가 막 저기 있는 저 한 명의 소년을 좀 봐.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영어에서는 반드시 그 어떤 사물, 이름 붙은 말들이 셀 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해가지고 특정한 조치를 취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고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다 그 뭐 시험 문제였어요. 시험 문제였고 뭐 세자 뭐셀수 있는 연사를 골라라 또 일종의 문제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모든 그 수능 대입인 수능이라는 걸 따라가다 보니까 고등 내신이 수능 위주로 독해 위주로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그 중등 중학생 내신도 수능 따라서 독해 위주로 내고 어휘 위주로 내지 막 지나치게 문법 가지고 뭐 장난치는 그런 그 시험 점점 그 시험 형식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이제 뭐 중등 내신까지는 문법이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나오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되게 자멸불안 그런 문제는 되지 않는다 그런 말이고 그럼 뭐가 문제냐면은 요 셀 수 있는 명사 이 파트는 이제 서술형에서 애들만 틀려요. 서술형에서 빼먹고 빼먹고 s 빼먹어가지고 틀려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연습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오늘 보시면요 셀 수 있는 명사 써보세요. 보시면요 딱 셀 수 있다는 건 뭘까요? 하나 둘 그럼 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셀려면 특정한 일정한 형태가 있어야겠죠. 눈에 보여야겠죠. 만질 수 있어야겠죠, 그죠? 왜냐면 눈에 안 보이면 될 수가 없잖아요. 뭐 사랑 하나, 둘, 셋 하셨잖아요, 그죠? 나는 사랑이 엄마를 댄 만큼, 그죠?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고 일단 만질 수 있고 특정 형태가 있고 일반적으로 그런 말입니다. 물론 이 원칙에서 어긋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언어를 공부할 때는요, 수학이나 과학, 원리처럼 뭐 과학도 뭐 예외가 있는데, 그죠? 언어를 공부할 때는요, 좀 융통성이 필요합니다. 큰 그 뼈대가 있는데 굉장히 예외적인 게 많거든요. 그때는 언어적인 관점에서 조금 접근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셀 수 있는 명사 예문 보세요. I have a sister. Amy has two sisters. 보이시나요? 그죠? 뭐 동생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잖아요. 사람이니까요. 그죠? 자, 봅시다. 자, 아까 한 것처럼 자, 명사는 뭐라고요? 자, 사람, 사물, 장소의 개념의 이름이다. 한 번 더 사람, 사물, 장소, 개념의 이름이다. 그래서 자, 명사는 하나, 둘 형태로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가 나뉜다. 자, 그러면요. 셀 수 있으면요. 하나 있으면 한 개라고 표시해주고, 만약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라고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셀 수 있는 명사가 한 개는 걸 단수, 헛단자예요, 헛단자, 단수. 단수 이런 말 주면 중요한 게 아닌가. 단수란 말이 힘들면 단수 한 개 있다, 헛단자. 그런데 근데 책에 나오니까 나오니까 단수 한 개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셀 수 있는 명사가 한 개 있다면 뭐라고요? 명사 앞에 어나 어느 어나 어. 처음부터 그죠? 그냥 하나로 동일하면 될 텐데 또 두 개, 어나 그죠? 아시죠, 그죠? 언제 언제. 자, 보시면, 그죠, 맞아요. 자음. 첫 글자가 자음이면요, 얼을 쓰고요. 첫 글자가 모으면요, 언을 씁니다. 그죠? 그죠, 그죠? 이게 pen, watch, house. 첫 글자가 자음이니까 이제 얼 써요. 그 다음에 apple, umbrella, idea. 첫 글자가 모으면 언을 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화에 요거 헷갈렸는데, watch. 혹시, 와, 우리말로, 와, 이거 저거, 뭐야, 몸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게 더브 요거는 자음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watch, on watch가 아니고, 이런 것도 취향이 더 있죠. 나중에 또, 그, 뭐, 나올 문제 또 할 건데,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자, 이보세요. hour. 그죠? 아까 house는 요 H가 어때요? house. 잠잖아요. 얘는 어때요? 시간은 hour입니까? hour. H가 소리가 안 나오죠. O가 오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모음이니까 an hour. 이런 거 좀 몇 개 좀 주의하겠습니다. 그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세수명사의 곡수형은요, 복수, 겹치 복자에 많이 있다고 2개 이상. 그런 것들은 당연히 한 개일 때 어나 안 쓰니까 여러 개 있으면 어나 빼겠죠. 어나 붙이면 안 되고 뒤에다가 명사 뒤에다가 s를 붙여요. 그럼 또 뭐예요? s만 붙이면 될 텐데 그죠? 근데 s만 붙이면 될 텐데 그거 뭐예요? 여러 가지 또 변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보실까요? 이런 식이에요. 자, 보시면요. 잠시만요. 자, 보세요. 자, 이게 좀 뭐, 자, 대부분의 경우는 S 붙이면 돼요. 그냥. car이면 cars, map, 지도, maps, 지도들, book, 책, books, 책들, chair, 의자, chairs, 의자들, friend, friends, 그죠? 근데 이제 그 단어가 끝에 끝나는 게 S나 X, CH, SH, O로 끝나면요, ES를 붙여요. ES를. 왜 그럴까요? 자, 그다음 발음상의 어떤 건 부드러운 거. 발음을 부드럽게 해주려고, 아까 발음상의 애로사항을 좀 들어주려고 이렇게, ES 붙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보세요. bus. 근데 이 없애보세요. 이 없다 하면 buses. 얼마나 발음하기 힘듭니까? buses. 침만 튀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넣어서 buses. 발음을 부드럽게 해주는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그래서 뭐, watch. 그죠? watch에, 만약에 이게 없으면 watch it. 그죠? 어때요? 정말 침 많이 튀네. watch it. 키보드가 막 침을 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넣어서 watch에 쳐주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런데 보시면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이게 저죠? 요거는 좀 특이한 경우인데요. 자, 우리가요, 자음 뒤에, 이렇게 오가 오는 경우에 이렇게 ES를 붙이는 독이 있어요. 자음 뒤에 올 때 ES 붙인다. 근데 찾아보면은 이 경우가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몇 개,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tomatoes. 그 다음에, 단서 돌려, 감자, potato는 yes, potatoes. 얘는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O 뒤에 ES는, 몇 개가, 여러분들이 흔히 쓰는 단어에서 몇 개 안 되니까 2개 외우시라고요. tomatoes, potatoes.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토마토와 포테이토는 이 끝나는 게 옵니다. 오기 때문에 그냥 이를 빼고 S는 왔어도 발음상의 문제는 없거든요. 또 토마토즈, 포테이토즈, 그죠? 근데 굳이 이를 넣어서 tomatoes, potatoes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굳이 이를 넣어야 되는 그런 당위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좀 특이한 경우니까 tomatoes, potatos는 좀 특이한 경우로 배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반면에 이 피아노, 포토는 그죠? 우리가 원래 알고 있을 때 S 붙이면 돼요. pianos, photos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이들 이제 헷갈려서 그죠? 요거랑 요거죠? 자, 자음 더하기 Y는요. 앞에 단어가 자음하고 Y를 끝나면 Y를 또 빼요. Y를 I로 고치면서 ES예요. 그래서 baby인데 baby, 그죠? B. 자음이 Y니까 babies. city, cities. puppy, puppies 이런 식으로요. 자, F나 F를 끝나면요. 그를 또 크게 V를 고치고, 그죠? ES 붙입니다. 그래서 그냥 yes, leaves 같은데, 좀 발음 부드럽게 하려고 그죠? 빼면서 leaves, knife를 knives에. 그죠? 그런데, 뭐 있어요? 또 얘가 있습니다. 그죠? 그냥 루프도 루프 사면 될 텐데, 루프는 뭐예요? S 붙죠, 루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뭐 다 유래가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거슬러 뭐 이런 거막 풀어놓는 책들이 있어. 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의문론적으로. 근데 그런 거를 지금 뭐 그런 거 다 공부하기에는 시간도 없고 그죠? 그걸 안다고 해서 이게 연기가 더 잘 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나오고 좀 받아들이시고 일정 부분 암기를 필요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다 외워요? 자, 잘 들으세요. 이름, 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자기 스타일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뭔가를 확실하게 암기하는 걸 좋아해. 그러면 이 부분을 뒤에 문제 풀지 말고, 100번 읽건, 10번 읽건 자꾸 자기 입에 올 때까지 따라하면서 익히세요. 그렇지, 익히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한 번 이렇게 쓱 읽어요. 잘못, 감이 들었죠. 그럼 책 떴고, 이제 복습할 때 이 부분 읽는 거예요. 반복해서. 제가 볼 때 한 10번 정도 읽으면 어느 정도 조금 애들이 조금 대충 기억하더라고요. 이렇게 하십니다. 한 다음에 이 문제를 풀어요. 문제 푸는데 처음 문제 풀 때는 이 앞에 이 정리된 내용들을 보시면서 찾아가면서 문제 푸는 거예요. 모든 걸 외우고 문제 풀려면 좀 압박감 느끼니까 찾아가면서 풀어요. 그 찾아가면서 푸는 거에 반복되면은 약간 또 외워져요. 외워지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간 다음에 이제 그 끝났을 때 이게 한 단 끝날 때 마지막에 마무리에 나오면 그때 안 보고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적어보시고 그죠?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를 그냥 정말 막 손으로 미리 써가면서 막 손으로 써가면서 막 다다다 이렇게 외워가지고 이제 문제 pu셔도 되고 그다는데 이제 다른 스타일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막 잘 외우는 이런 거를 이제 잘그 싫어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냥 읽었어요. 오늘 그러니까 뭐 한 페이지를 오늘 한 5번 읽고 그죠? 처음에는 이제 처음이니까 10번 읽고 또 그 다음날 한 5번 읽고 그 다음 5번 읽고 반복 찍어서 반복 읽고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조금 그래 좀 외워진다는 느낌 들 때 문제를 풀었어요. 그 처음부터는 안 보고 풀어보고 모르는 건 딱 찾아가 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리고 이제 점점점 보지 않고 문제를 풀어내는 그런 페이지를 늘리게 하고 그래서 반복해서 푸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80% 외워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책을 뽑고 한번 그냥 푼 내용이나 이런 거 한번 안 보고 써보는 거예요. 써보고 또 정확하다 또 읽고 또 안 보고 써보고 이렇게 반복되면 이제 이렇게 외워지거든요. 그럼 이제 요새 애들 영어를 많이 하니까 이렇게 하면서 뭐 리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영어 책들 통해서 문장 접하고 단어 접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체화가 됩니다.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좀 많은 아이들을 꿀물에 다스게 만들었던 이 그죠? 불규칙. 아예 형태가 바뀌어요. 그냥 외우면 돼요. man, woman, women, child, children. 그죠? foot, feet, tooth, teeth, mouse, mice. 그죠? 이거는 특이하니까 그냥 단어 외우듯이. 그죠? 사실 이거는 이거 불규칙은 뭐 사실 뭐 문법이 아니라 거의 뭐 단어 암기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는 한 명 child, 아이들은 children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거 가져버렸네. 그다음에 마지막에 뭐 있습니까? 형태학 같아요. 자 보시면요 이게 이거 좀 어지럽게 미안합니다. 여기 보시면 fish, sheep, deer. 자 주의할 거는요. 얘네들이요 s를 안 붙인다고 해서 셀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셀 수 있는데 형태가 안 바뀐다고 그러니까 물고기 한 마리도 fish이고 물고기 1억 5천 마리도 fish인 거예요. 양 한 마리도 10이고 양 10만 마리도 10인 거예요. 아시겠죠? deer 사슴 한 마리도 deer인데 사슴 9,800마리도 deer인 거예요. 아시겠죠? 참고로 이거 애들이 잘 모르던데 이 deer이 사슴이에요. 사슴. 많은 친구들이 deer를 잘 모르더라.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문 참고하세요. 그죠? We need two chairs. The puppies are cute. I brush my teeth every day. The farmer has three deer.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법 공부하실 적에 규칙만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이 예시된 걸 꼭 읽으셔야 돼요. 그걸 꼭 소리 내서 단어를 읽으시고 이 언어이기 때문에 입에 읽을 때 내가 이제 잘 기억도 나고 충분히 잘 익혀집니다.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확인 문제가 없나요? 바로 이어지는군요. 자, 또 가볼게요. 그렇네. 자, 이제 한번 프랙티스 볼게요. 자, 이 책이 있는 분들은요, 이따 설명 들으시고, 딱 영상 끄고, 먼저 반드시 본인이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지, 그 강의를 드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까지 다 들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다시 풀고 가시고, 그리고 이제, 이 문제는요, 선생님 강의하더라도, 표시하지 말고, 강의만 듣고, 다시 한번 강좌 끄고 나서 스스로 다시 한번 풀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 풀지 않고 몇 개만 풀게요. 자, 스텝 1. 자, 밑줄인 부분이 명사면 동그라미, 명사가 아니면 X랍니다. 그죠?
자, 명사 말고요. 이름이에요. 예를 들어서 she loves her cat. 그녀는 사랑한다. 그녀의 고양이를. 그죠? 그러면 cat, 고양이 동물 이름. 맞죠? 그죠? 자, 읽어보세요. 자, Andy. 사람 이름. 그죠? 고양이 명사 맞죠? 그죠? 자, 그다음 보시면요. 이거는요. I have an umbrella. 아직 안 배웠지만, 아시겠죠? 아까 뭐라 했어요? 명사가 셀 수 있을 때 그 앞에 어나 언 붙인다고 했죠. 명사 앞에 붙이는 건가요? 아니죠, 그죠? 그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또 여기 보시면 4번 보시면요. We go to school together. 이런 데는 다 할까요? 그러니까 내니까 I need your help. 자, help는요. 이거는 별표하시고 help는요. 첫 번째 돕다가 있고요. 두 번째 도움이 있어요. 도움.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는 필요하다 너의 도움이. 이때는 help가 도움이라는 수단적인 개념이에요. 남이 필요한 걸 해결해 주는 도움. 그죠? 그런 동사가 맞습니다. 그다음에 4번은요. We go to school together. 우리는 갑니다. 학교로 함께. 그죠? go 가다. 바로 끝났네요. 그러면 얘는 동작이죠, 그죠? 아니, 명사가 아니죠, 그죠? 5번은요. There is a cup in the box. 컵이 있어요, 컵. 물건이 당연히 명사 맞죠, 그죠? 그런 식입니다. 자, 복수는 다른 이런 거 할 때, 처음에 이제 앞에 걸 충분히 읽어보셔도 되고, 보면서 풀면서 조금씩 익히는 거예요. 자, 보시면요. 5는 S 치면 돼요. 자, 이거는 그냥 S 치면 됩니다. 그죠? dish는, SH가 나왔네요. SH. 잠깐, 이런 발음들은 뭐 한다고요? 발음 때문에 이해서 한 거죠. dishes. 그죠? food은 뭐였죠? 비교치기예요. 바뀌고, 보이는, 다이 끝났네. IS 아닙니다. 보이는 O가 뭐예요? 자음닭이 Y일 때 IS고, 모음이니까 그대로 S예요. boys. 이런 건 이제 boys, girls 많이 봤으니까 좀 익숙하죠, 그죠? 자, leave는 F가 났으니까 leaves. 그죠? 그다음에 city는 이게 막 city 자음닭이 Y니까 cities. 그죠? 뭐 woman은 women. 그죠? 그다음에 ship은 안 바뀌어요. 그죠? 한 마리도 ship, 네 마리도 ship이에요. 자, 그다음에 주어진 명사를 적절한 형태로 해서 문장을 완성하래요. 이렇게 문장을 쓰는 이런 부분은요. 이 문장 항상 문제 풀고 문장을 반복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There is a toy on the floor. There are three toys on the floor. 맞습니까? 자, potato는 뭐예요? 이렇게 ES를 죠 We need a potato. B번은 we need two potatoes. 이번은요. 자, he has a child. He has four children. 3번은요. There is a knife on the table. There is three knives on the table. 이 knife 할 때 그 K는 무거운 소리가 안 납니다. 4번에 we have a fish in the fish tank. We have seven fish in the fish tank. 이렇게 이 문장 속에서 단어 1, 2면 그대로 이제 내가 체화돼서 어떤 문제를 풀 때 내가 정확하게 문법 그런 내용을 원했지만 뭔가 어색해. 뭔가 나는 fish를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면 이제 안 쓰는 거예요. 그죠? 뭔가 나는 children을 들어봤지 child를 안 들어봤어. 그럼 children 쓰는 거예요. 그죠? 나는 women 들어봤는데 women's 안 들어봤어. 그러면 women's 안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래야 됩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문장에는 문법 공부할 적에 문법 문제는 예문도 반드시 손에서 읽어보는 건 가장 꼭 같이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이 다음 편 이어서 그 셀 수 없는 명사하고 또 간단히 문제 풀고 또 조금 구조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이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